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특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태국에 헬멧을 수출하러 갔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된 태풍 상사 식구들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태풍 상사 8회는 고마진 때문에 진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담배에 돈을 껴서 주는 걸 영업이라고 말하며 미선을 무시하는 미스터 고과장의 모습이 진짜 짜증이 났는데요. 아니 그리고 무슨 오빠예요. 진짜 아저씨가 말이죠. 고마지는 결국 세간한테 뇌물을 준 것 때문에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고구마 전개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고마지는 호되게 당해서 정신 좀 차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태국어가 다 들려버리는 미선이가 고마진을 구해주고 고마진한테 사과를 받고 상사맨으로 인정받으며 함께 태풍 상사의 영업팀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나올 차례인데요. 근데 희한하게 분명 고마지는 세관 직원한테 점심을 사 먹으라며 50달러를 줬는데 10,000달러를 준 걸로 고발이 됐더라고요. 10,000달러면 당시 1,500만 원이 넘는 돈이니 이건 진짜 문제가 크죠. 다행히 미선이가 모든 장면을 계속 사진을 찍고 다녔기에 사진을 확대해보면 담배 포장지에 끼어있던 돈이 10,000달러가 아니라 50달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담배와 돈을 받은 세관 직원은 담배 포장지 안에 담배 대신 10,000달러가 포장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선이가 찍은 사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요. 뇌물을 준 게 아니라고 소명을 못하면 고마진이 콩밥을 묻는 것은 물론 태국에 도착한 헬멧까지 전부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풍과 미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태국 경찰은 CCTV에 찍힌 얼굴을 대조해 고마진만 깜빵에 쳐넣었고 태풍과 미선은 새 창살에 매달려 고마진과 눈물의 이별을 한 후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에 온 고마진의 사촌형 고마용이 태국어로 적힌 고발 서류를 확인해준 덕분에 태풍과 미선은 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준 걸로 고발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한편 고마진은 경찰서에서 끌려오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의복을 정제해야 한다며 재킷을 챙겨 입고 나왔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갇혀있는 동안 고마지는 거의 런닝셔츠 차림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요. 고마지는 경찰한테 끌려가면서 반항하다가 찢어진 재킷을 벗은 채 창살을 붙잡고 강사장을 애타게 불렀어요. 고마지는 그곳에 갇혀있으면서 세간한테 뽀찌를 찔러주며 이게 바로 고객의 마음을 뺏는 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반성을 좀 했을까요? 한편 태풍은 헬멧 수출건으로 니아캄 그룹과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고마진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한 고마진을 면회하러 경찰서에 간 태풍은 한 남자가 고마진의 파란 재킷을 입고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대충 봐도 강해 보이는 금목걸이를 한 남자에게 고마진이 재킷을 강탈당한 건데요. 고마진에게는 상사맨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재킷이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걸 본 태풍은 마진을 구치소 안에 오래 두면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필 이날은 태풍이 헬멧을 팔기 위해 니아캄 그룹과 미팅을 하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이에 태풍은 고마진을 먼저 구할지 돈을 버는 데 집중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장의 기본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아버지라면 뭘 지키라고 했을지 떠올려보자 태풍은 바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게 아버지의 대답이었을 테니까요. 이에 태풍은 일단 고마진을 구하기 위해 약속되어 있던 니아캄 그룹과의 미팅을 캔슬합니다. 즉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 건데요. 이후 미선과 마진은 50달러와 담배를 받은 세관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세관 직원 아티는 마진이 준 건 한국 담배와 50달러가 아니라 한국 담배 포장지로 포장된 10,000달러였기에 경찰에 10,000달러를 자진 반납하고 뇌물 신고를 직접 했다고 주장해요. 자, 그러면 이 세관 직원은 어디서 10,000달러가 나서 10,000달러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표현준인데요. 표현준은 아버지의 말대로 작은 안목이 좋은 작은 이모한테 전화해서 미국에서 쓸만한 물건을 골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가 수출하려는 헬멧이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표현준의 이모는 조카에게 요즘 이 헬멧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제품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수출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헬멧 회사 사람들은 이미 태풍 상사에서 태국에 수출을 하기로 했다며 표현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현준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태풍의 잡을 깜냥이 된다는 걸 아버지께 증명할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일단 태풍을 위기에 빠뜨리게 할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고마진이 세관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걸 알게 됐고 세관 직원에게 $10,000에 플러스 $10,000를 더 주면서 고마진을 고발하라고 지시했죠. 고마진이 담배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었기에 표현준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고마영도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고마진은 태국에 도착해 고마영을 보고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살가워지셨다고 했어요. 물론 오랜만에 만난 사촌과 갓김치가 반가워서 살가워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뒤가 구려서 더 친절하고 살갑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고마영이 표현준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고마진에게 한국 담배를 꼭 준비하라고 언지를 주며 뇌물을 주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태풍과 미선이 어떻게 고마진의 결백을 증명하는지 내피셜을 돌려볼게요. 전 미선이가 세관 직원에게 자백을 받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영은 세관 직원 아티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했어요. 고마진도 아티와 대화할 때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태풍과 미선도 아티에게 영어로 뇌물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딱 잡아떼던 아티는 태풍과 미선이 돌아서자 두 사람이 태국어를 전혀 못한다고는 여기고 나도 돈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이라고 태국어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근데 미선이가 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자꾸 그냥 들렸잖아요. 미안이라는 태국말을 알아들은 미선은 세관 직원이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태풍 상사를 덫에 빠치게 했다는 걸 눈치채고 아티를 추궁해 결국 자백을 받아낼 것 같아요. 그렇게 고마진의 재판날이 왔고 태풍은 고마진의 결백을 증명해내죠. 그리고 미선은 무죄 판결 서류를 들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던 헬멧이 보관된 장소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미선은 헬멧이 폐기되기 직전에 딱 맞춰서 도착했고 태풍 상사는 무사히 헬멧을 지킬 수 있었죠. 한편 태풍은 인맥을 쌓기 위해 클럽에 갔다가 니아칸 그룹의 딸 니차와 안면을 텄는데요. 태풍은 태국에 돈을 벌려고 온 거냐는 니차의 물음에 아니다, 기회를 만들려고 왔다 라고 답했어요. 이에 니차는 그거 멋지다며 태풍을 하트 뿅뿅 눈으로 쳐다봤죠. 태풍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를 때도 눈에 띄지 못했고요. 니아칸 그룹은 태풍이 직원을 지키는 걸 우선시하는 바람에 자신들과 미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늘이가 니아칸 그룹의 딸 니차에게 말해줬겠죠. 이에 니아칸 그룹 대표는 사장으로서 돈보다 직원을 선택한 태풍에게 감동받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태풍은 헬멧을 모두 니아칸 그룹에 판매하고 또 성공해 버리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미선이었습니다. 이에 미선을 무시했던 고마진은 미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 영업사원으로서의 평가는 고객한테 받는 거고 증명은 숫자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미선은 업무 보조를 하는 미소가 아니라 영업맨으로 상사맨으로 고마진에게 인정받고 사과를 받습니다. 그날 밤 태풍은 미선에게 오주임님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쁘다며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는데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